7월 6일 12시 넘어가서 지금은 밤 12시 5분입니다. 7월 7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되겠네요. 유튜브를 계속 남겨가는 이유는 제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다음 세대 이야기할 것 없이 당장 당면한 우리 세대에서 나라가 몰락하는 걸 막고 좋은 나라로 방향을 트는데 정말 가느다란 털끝만큼이라도 한번 기여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주 목적이고, 또 작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간 지나서 나중에 봤을 때 다양한 주제로 내가 영상실록을 남겨놨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나 누군가에게 에너지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조명, 장비, 이런 퀄리티, 옷차림, 이런 거 정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막 남기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네요. 나름대로 이제 별거 아닌 영상 같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무슨 순서가 기승전결 순서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막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워낙 설치고 진을 뺐더니만 솔직히 좀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그냥 쉬려고 하다가 또 영상 한번 남겨보게 됩니다. 제가 볼멘 소리 하면서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영상의 어떤 퀄리티가 저질인데도 불구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남기게 되어가지고 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신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시리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4번째 이야기예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유대인들의 지혜와 끈기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약속의 땅이라고? 아니다. 2000년 만에 정착한 땅에는 물도 기름도 없었다라고 하는 리포터가 오늘 나왔어요. 이 리포트를 보면서 역시 조선일보의 내공은 무시 못한다. 상당하다. 명불허전이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고, 조선일보를 미워하는 진영에서는 저도 조선일보에 비판하는 그 대목인데, 그래도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킨 주역 중 한 언론이 조선일보니까 조선일보에 대한 노여움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짐짓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달래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급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흔하게 향어라고 하는 향어, 그 민물, 물고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처음 안 이야기입니다. 과문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이스라엘의 연간 강수량이 500ml, 우리 한국이 한 1440, 15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 재활용 능력이 90%를 넘어가고요. 우리 한국은 20에서 30%에 지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이전에. 4대강 공사 이후의 통계치는 글쎄요, 제대로 발표가 될까요? 반영이 되어가지고.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좌익 진영으로 볼 때 4대강 공사는, 공사 결과물은, 그건 처부숴야 되는 괴물이거든요.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게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물 활용률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당장 홍수 가뭄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네게브 사막에까지 물을 저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녹조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죠? 우리 한국에서는 녹조라고 한다면 이제 선동의 구실로 삼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녹조를 좋아할 만한 물고기가 없을까라고 이제 찾는데, 이게 이제 사막 지역에 섭씨 38도를 넘어가는 더운 기후인데다가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그런 교차하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어종은 지구상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끈질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찾는 중에 독일 가죽 잉어라고 하는 어종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주 번식력이 좋고 환경 적응력이 좋고 먹성이 좋다 그래요. 그 독일 가죽 잉어라고 하는 그것도 독일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배해내면서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교배해 오면서 만들어 왔다라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한우라고 일컬어지는 돼지한테는 뭐 한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는 한견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자 또는 K푸드 뭐 K를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우라고 하는 것이 1461년도 그러니까 조선 왕조 독재 체제 연식으로 보자면 세조 7년에 오키나와 물소 한상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경북 웅천에서 겨울을 보내게 하고 도성으로 보내가지고 집중 관리하면서 교배에 거듭해서 왔는 게 지금 우리가 맛있다라고 먹는 한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기록물 그림들을 보면 지금의 소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의 오키나와 물소와 당시 조선시대 때 그 기록물들에 나타난 소의 형상을 딱 보면은 일치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토종 그리는 거 자꾸 빠져들다가 보면은 그게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배타적인 수구적인 모양으로 침강하게 되고, 그것은 이내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종북 성향에 친화적으로 묶여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교배의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즐기는 그 골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국 북해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겁니다. 영국인들은 그거 거의 즐기지 않거든요. 북해라고 하는 찬물에서 쫄깃쫄깃한 육질을 자랑하는 그 골뱅이를 우리 한국인들이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음식과 이 물류는 돌고 도는 것이지 우리 민족끼리 뭐 토종 이런 데 빠지지 말자고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 가죽 잉어를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교배를 합니다. 이른바 이스라엘 잉어를 만들어내요. 이스라엘에서 교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잉어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늘 있는 물고기로 만들어버려요. 이 대목에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비늘 있는 물고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잉어라는 걸 만들게 되고 녹조를 무진장 잘 먹게 되는, 제거하게 되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1973년도에 그러니까 먹거리가 아직까지 좀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할, 우리가 한창 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긴 했지만 그때 우리 뭐 통일벼 같은 것도 다 들여와 가지고 여기서 품종 개량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재배하는 벼가 우리 한국 남반부에 있던 벼를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서 개량해서 키웠다고 하는, 보급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7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민물에 78년도부터 가두리 양식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보급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이 향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게 이제 쇠퇴기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2018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유대인들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향어보다 성장 속도가 40%나 더 빠른 육종 향어를 개발했다. 18개월 만에 평균 3.4kg까지 성장하는 이 자이언트 향어는 비린내가 없으며 육질이 쫄깃하고 식감이 좋아 횟감으로 인기가 높다. 예, 가격도 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재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쿠텐베르크보다 더 빠른 인쇄 기술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또 한번 조명을 하던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재치, 민간 영역에서의 재치가 사장되어 버렸죠. 예, 보급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정보죠. 정보의 확장은 권력의 누수를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지금 평준화를 주장을 하면서 특목고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좌익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자기 아이들은 그쪽으로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문재인 씨하고 박영선 씨도 자기 자식들 다 일본에 좋은 학교에 유학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 면으로 볼 때 아직 한국인들의 정서는 조선을 탈피하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서 탈조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저는 여러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민주노총의 조합원들도 민주노총 상류층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하는 게 오히려 취약층들을 사지로 내몰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계산을 잘 한 다음에 노조 내에서 투쟁을 일으켜가지고 노조 그 상류층들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제가 수시로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탈조선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제 이제 진단인데요. 뭐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지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남노당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저 좌익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많이 선동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처분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 영향, 한국원자력학회 한 박사 연구원이 만들어낸 보고서입니다. 지금 정권과 언론에서 부풀리고 왜곡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마치는 보고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생소한 용어도 나오고 단위도 나오고 하지만은 조금 힘들지만 읽었습니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근데 이거 보고서 만들어낸 박사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징계당했습니다. 왜? 이 정권과 맥락이 다른 말을 했으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4대강 이야기 했다시피 모든 게 정치적 논리로 판단을 내립니다. 일반 시민들,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시위하고 플래카드 들고 일본 나쁜 놈 외친 건 외친다 치더라도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기초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나쁜 놈하고 플래카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도 안 해보고 뭐 은재련술이라든지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어떻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 기술자들 지금 어떻게 됐죠? 원자력 학과의 신입생이 빵이 돼버린 지금 상황입니다. 문재인 씨 나중에라도 이걸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는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주 52시간제는 어떻습니까? 그 새누리당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가 거쳐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까지 왔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일하고 싶다. 일하다가 잡혀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 희한하죠? 일하고 싶다는데 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임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가서 퇴근한 다음에 대리운전 해야 된다. 장사라도 해야 된다라고 아우성 치는데도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해요. 한 청년 기술자는 자기가 엔지니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잘못 길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후회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탈조선을 아직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대중들이 노력과 경쟁과 책임을 회피하고 그건 싫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선호하게 되면 전체주의가 도래한다. 전체주의가 출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스트를 포함한 전체주의입니다. 우익 포퓰리스트도 있고 전체주의도 있고 좌익 전체주의도 있는 것이죠. 그걸 민도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백성들대로의 상황과 처지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저질 정책을 만드는 정치 몰입애들을 계속해서 선출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논리를 벼르고 일반 시민 레벨에서 하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국가를 개혁해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제2의 박정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투표권 가진 우리가 박정희입니다. 우리가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세력이 되자
너무 암담하게 현실감을 갖지 말고 회의적으로 또 기진맥진하지 말고 힘을 좀 내자 라는 생각에서 저도 피곤한데 또 이렇게 영상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 오늘 푹 쉬시고 내일도 멋진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